전설야담. 해적에게 끌려간 신부. 이긴 것이 진 것이고 진 것이 이긴 것이다. 속담 유래. 전라도 어느 마을에 무과 과거를 목표로 말타기, 활쏘기, 검술 등을 꾸준히 익히는 곽씨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살 때 마을에서 50리나 떨어진 곳에 사는 최씨 집 예쁜 딸에게 장가가게 됐습니다. 신부 집에서 성례를 치르고 신랑 집으로 신행할 때 신랑과 후행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떠났습니다. 길이 머니 잠깐 쉬어가지요. 길가에 있는 주막집을 보고 일행이 술 한잔 마시고 가자고 하여 신랑과 후행이 먼저 주막에 들어갔고 이어 가마를 길가에 놓고 가마꾼도 술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부의 비명이 들려 뛰어나가 보니 장정몇이 신부를 납치하여 저만치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사내 한 명이 신부를 얻고 두 장정이 옆에서 신부의 팔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면서 어딘가로 뛰어갔습니다. 신랑과 일행이 바닷가까지 쫓아갔으나 납치범 가운데 두 사내가 몸에 지닌 칼로 위협함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배에 신부를 태우고 바다로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배가 없었기에 신랑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사또, 신부를 도둑 맞았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에서는 곧장 이 일을 관청에 알렸지만 수령은 신행길에 신부를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웃어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도둑을 잡아 빼앗긴 신부를 되찾더라도 이미 더럽혀졌을 텐데 무엇하겠느냐. 그만 단념하고 뒷날을 기다리라. 그 말에 신랑 곽씨도 이제 신부를 찾은들 무엇하랴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본시 용맹하고 장차 무과를 보려고 무술을 익히는 자로서 신행길에 신부를 빼앗긴 일이 두고두고 남의 웃음거리가 되겠기에 반드시 도둑놈을 찾아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섬이 하나둘이 아닌지라 그 많은 섬을 찾아다닐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던 중 문득 집집을 찾아다니며 자질구레한 일용품을 파는 황하장수를 떠올렸습니다. 곽씨는 여러 섬을 돌아다니는 황하장수 부인을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신부의 주소 및 성명, 나이, 생김새 등을 알려준 다음 염탐하여 알려주면 후히 보답하겠노라 신신당부했습니다. 황하장수는 알았다고 대답하며 그 즉시 장사를 떠났습니다. 서너 달쯤 지난 뒤 황하장수가 곽씨를 찾아와 신부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황하장수에 따르면 신부는 외딴 섬에서 부잣집 오씨의 작은 부인으로 살고 있고 남편은 고기잡이하지 않고 장사만 하는데 여유롭게 잘 산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든 찾아오면 자기는 죽고 말 것이니 절대 오지 말라고 거듭거듭 부탁하더이다. 황하장수의 말을 들은 곽씨는 납치범이 해적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람을 여러 거느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활동 불편한 그런 작은 섬에 근거를 두고 일할 이유가 없고 또 남의 여자를 강탈할 까닭도 없으니까요. 더구나 신부가 아무도 오지 못하게 부탁했다는 말에는 불안한 처지와 함께 감당 못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곽씨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황하장수 아들로 가장한 채 같이 다니며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들처럼 행세하면서 필요한 짐을 질 테니 같이 다니면 어떨지요? 황하장수는 그러잖아도 늘 짐이 무거워 평소 물건을 조금만 가지고 다녔던 터에 잘됐다 싶어 그러라고 허락했습니다. 황하장수와 곽씨는 사흘에 한 번씩 다니는 나룻배를 타고 저녁 무렵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정 10여 명이 큰 배에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짐작하건대 그들은 상선을 덮쳐 약탈하거나 바닷가 어느 마을을 털거나 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곽씨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황하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침 잘 됐네요. 곽 씨는 황하장수의 안내를 받아 해적 두목의 작은 부인 집을 알아두었기에 혼자 그 집에 들어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부인이 나온 순간 곽 씨는 자신의 신부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혼례식장에서 본 어여쁜 얼굴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혼인날 남편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지 못해서 신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곽 씨는 자신이 신랑임을 밝히며 달려가 아내를 얼싸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부는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려 곽 씨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방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곽 씨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그 해적 놈을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려고 왔소. 그 말에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기는 쉬운 일이나 서방님께서 어떻게 이 섬을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해적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몰래 죽이는 일은 불가능하고 섬을 탈출할 방법도 없다고 탄식하면서 부인이 한마디 더했습니다. 이미 더럽혀진 몸이라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서방님께서 저와 몸을 섞어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곽 씨가 무슨 말인가 싶은 얼굴로 바라보자 부인은 단 하루일지언정 지금까지 늘 마음에 맺혀 한시도 잊지 못한 서방님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이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곽 씨는 말없이 부인의 손을 잡은 다음 비로소 부부의 정을 뜨겁게 나누었습니다. 관계를 맺은 후 부인이 또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서방님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을 평생 모실 수 없는 몸이니 저를 잊으시고 서방님의 장례를 위해 사사로운 인정을 버리십시오. 저는 오직 서방님이 잘 되시기를 마음속으로 빌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곽 씨가 아니 될 말이라면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에 부인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방님께서 해적을 죽이고 저를 데려가는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서로 이루어진다 해도 뒤에 두 가문에 크나큰 후환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긴 것처럼 여겨지나 결과적으로는 지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를 버리고 가는 일은 지금으로선 지는 일인 듯 싶지만 훗날 이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신랑이 반문했습니다. 어때서 그렇소? 부인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과거 급제를 해야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차 묵과에 급제하시어 한 사람의 도적이 아니라 모든 도적 무리를 소탕하고 저를 데려가 첩이든 종이든 삼아서 서방님 곁에 있게만 해주신다면 더러운 이 몸의 무한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말을 마친 부인은 도적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므로 극히 위험하니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곽 씨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반드시 부인의 뜻대로 하리다. 곽 씨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감동하여 굳게 장례를 약속하고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 곽 씨는 묵과에 급제하고 마침내 수군 통제사가 되어 해적을 소탕하고 부인을 데려다 첩으로 삼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에 연유해 이긴 것이 진 것 혹은 진 것이 이긴 것이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예컨대 상대와 시비가 벌어져 그를 이겼으나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불리해졌을 때는 이긴 것이 진 것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이 정당한데도 양보한 일이 당장은 손실을 봤으나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얻거나 인격적으로 우위에 섰을 때는 진 것이 이긴 것이 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